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겨우겨우 괜찮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괜찮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연봉도 괜찮은 것 같고 회사 생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저런 할만합니다. 가끔 회사가 늦게 끝나고 하지만 주 5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주말에 실컷 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왜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걸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혹시 몰라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그렇다네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모두 그런가 봐요. 뭐 이제 안심이 좀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다녔는데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다녀도 좋겠지만 왠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전 세계를 보면 대략 80% 정도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세부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일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게 크게 보면 정말 반복적인 일이 많죠.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복적인 일을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8군데를 옮겼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떠냐면 저는 정말 한 군데 직장을 다니다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바로 회사를 옮겼어요. 물론 처음엔 좀 참았죠. 참다 바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길 때는 토요일에 퇴사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2, 3일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하더라고요. 특히 와이프가 정말 싫어했어요. 와이프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옮겨 다니니까 이제 이게 싫었던 거죠. 그때는 저도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유가 상사가 싫어서 이렇게 도피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곳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책을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MBTI도 정규 과정이 있거든요. 이 정규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물론 MBTI를 100%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향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 뼈를 묻죠, 대부분. 일단 이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이 안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퇴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럼 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거나 스스로의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 때예요.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현재 직장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이때는 사실 이직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회사의 임원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나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 자신이 성장해야 연봉이 올라가든 성공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성장을 할 때 인생이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곳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이 상실되었을 때예요. 과거에는 정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지루함과 무기력함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나지 않고 단순히 월급만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30대 초반이라면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도 부족할 시기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는 이직도 좋고 내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동안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고민을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 미래가 안 보일 때예요. 처음에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경영 상태나 이런 게 너무 불안해서 직무 같은 게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이 안정적인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데 회사가 불안정하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회사를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거나 승진 혹은 발전할 기회가 없다면 그때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이직도 좋고 내 장사를 하는 것도 좋겠죠. 네 번째는 회사와 같이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예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던 회사니까 모르죠. 너무 좋기만 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나와 안 맞다고 느껴질 거예요. 지금은 내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고 맞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와 안 맞는다면 뭐 결국 퇴사를 생각해야겠죠. 실제로 이럴 때는 빨리 퇴사를 고민하는 게 약입니다. 제가 진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꾸역꾸역 이런 직장에 다녔는데 뭐 결국 저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연봉이 줄어들었어요. 좀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회사와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는 돈이 좀 모였다면 소자본 창업으로 창업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 가도 가치관이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이곳만 안 맞는 건지 다른 곳도 안 맞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고 그때 맞으면 그냥 다녀도 되고요. 근데 아마 이때 안 맞았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바로 장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원할 때예요. 현재 일에서 더 이상 도전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분야나 직무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면 좀 큰 회사, 이런 알아주는 회사나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큰 회사일수록 정해진 업무가 딱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는 있긴 해요. 계속 똑같은 것만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럴 땐 장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몇천만 원만 있어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해서 뭐 9천만 원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요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얼마 안 됐고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돈이 정말 별로 없어 라고 하신다면 노점 창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점 창업을 해서 노점 장사를 한다면 솔직히 망해도 잃을 게 없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거죠. 매장 보증금, 임대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 제일 중요한 자리 찾는 법, 이런 거, 장사로 돈을 버는 방법,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상대해야 되는지까지도 배우죠. 사업은 결국 사람을 얻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점 창업도 처음에는 그냥 막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니 3년이란 시간을 좀 낭비하긴 했어요. 만약 누가 그거를 가르쳐준다 했으면 저는 아마 배우고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 2년을 못 견뎌서 대부분 다 그만둬요. 모든 게 임계점을 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편한데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 2년을 2개월로 앞당기고 싶다? 그렇다면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저에게 배운 사장님들이 모두 한 달, 두 달 만에 원하는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왜? 제가 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모두를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3년 동안 저는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알려줬다? 그러면 저는 그 3년일 동안 그냥 돈만 벌었다 해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죠. 뭐 이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실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찐 글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성공한 사람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20대, 30대에도 부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치트키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점 창업을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을 그냥 한 번에 배운다면 굳이 제가 했던 실패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치트키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치트키라는 걸 쓰고 있긴 합니다. 이때는 몰라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아래 댓글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감사합니다.